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현재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이든, 썸 타는 사람이든, 애인이든,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염탐하는 이성이 과연 몇 명이고,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뭐 염탐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것인지 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랑을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랑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아마 지금 혼자 계시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상과 굉장히 위태로운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 자체가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거미줄처럼 너무 연약한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 대상이랑 이렇게 달콤한 사랑, 그 대상을 유혹해서 정말 행복하고 달콤하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분과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약한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 거미줄처럼 연약한 선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이랑 완전히 연결이 끊겨버릴 수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이랑 이렇게 정말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처럼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슬록처럼 내 곁에 있어주는 어떤 대상이 있기를 여러분들은 바라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 소라처럼 소라 공주처럼 혼자다. 너무 외롭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한때는 정말 이분과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어떤 시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을 짝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정말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혼자다. 내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자, 대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상대방 속마음을 들여다봤거든요. 자, 이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이상형이다. 정말 내가 꿈속이나 막 그릴 것 같은 너무나 완벽한 이상형이긴 하나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만 허락한다면은 이렇게 새처럼 날아가서 여러분들 곁에 있고 싶다고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정말 함께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락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련한 이 세상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종속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구속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샤넬님이 허락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겠냐라고 이분은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고, 어쩌면은 내가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어떤 이성?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고고하기 때문에, 여튼 나에게서 굉장히 멀리 존재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종속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이 있는지 몇 명인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대 2명입니다. 그리고 이 염탐하는 이성은 여러분들을요,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염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 화면도 나오고, 어떤 여성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재주를 뽐내는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성, 최대 2명이고, 주로 여러분들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훔쳐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재주를 뽐내는 어떤 곳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이라던가 재능이 굉장히 빠져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유의미한 이성, 여러분들 입장에서 유의미한 그 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그 이성의 외모는요, 평범한 듯 하지만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한 고고한 느낌, 좀 도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항상 웃는 상인분들이 있고 웃지 않는 상들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카드 그림처럼 좀 무뚝뚝한 표정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외모에 대해서 나름 신경은 쓰지만 외모에 대해서 정말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팔에 모래까지 묻어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분이 어쩌면은 외모는 굉장히 출중할지 몰라도 평소에 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대충 하고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외모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출중하지만 이분 자체가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인 거고,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거나 본인의 외모를 깎아내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약간 도도하고 시크한 느낌도 정말 많이 들어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요. 자,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때로는 좀 성격이 급하고 정신없고 부산스럽고 좀 공격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차분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부산스러움, 정신없음, 바쁨, 액티브함,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왠지 어디인가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요. 성격이 좀 많이 급해 보이기도 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성격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분은 연애 성향이 우선은 본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무용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기랑 똑같은 무용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끌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많은 사람한테 끌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랑 완전히 반대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때때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내성적이라고 하면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한테 끌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내가 만약에 키가 작으면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본인과 되게 닮은 사람한테 굉장히 끌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같은 취향을 가졌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상대방도 좋아하는 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공통점들을 두고서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랑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굉장히 닮은 사람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진 특징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랑 정말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 정말 그 영혼의 쌍둥이 같은 느낌을 받고자 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분은 그게 더욱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자기랑 닮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아채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영혼의 쌍둥이처럼.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내가 그때 이 사람한테 연락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을 하실 때 정말 그 영혼의 어떤 단짝 같은 그런 거를 추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의 단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르다거나 나랑 좀 내가 뭐 이런 걸 원할 때 상대방이 다른 걸 원하면은 이분은 좀 많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자체 연애 성향은 좀 자기 중심적인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게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좀 그런 거를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나랑 너무 다르다고 느끼면요, 이분은 좀 연애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대우받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나한테 다 맞춰주길 바란다거나 나를 좀 이렇게 대접을,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여왕 대접을 해주길 바란다거나 좀 이분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상대방이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분의 연애 성향은 조금 이런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고 좀 그래서 조금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전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도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요.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 이분이랑 진짜 좀 반대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까 이분은 좀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기를 좀 많이 바란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좀 맞춰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는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사회생활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친구도 많으실 것 같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사랑을 많이 줄 줄도 알고, 사랑이라는 꽃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사랑을 잘 보살피려고 하고, 이 사랑을 잘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대방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은 많이 맞춰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그게 약간은 과하면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단점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다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러실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대를 봐가면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만큼 그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시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사랑을 잘 갖고 나가실 것 같이 보이는 연애 성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 이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봤거든요. 이 이성은요, 계속 여러분들 주변을 맴돕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의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요,
마치 이 강아지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계속 맴돌 거예요.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이성은 없나 경계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맴돌다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못 참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좋게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던져요. 사랑의 동전을 던지고 사랑의 칼을 날린대요. 그래서 아마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날래요? 아니면은 뜬금없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관심 있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요, 여러분들 주위를 막 맴돌다가 결국은 못 참고 이렇게 동전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소주로 뭔가 관계를 시작하려는 어떤 시도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린대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본대요. 과연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샤넬님이 나를 받아들일까? 샤넬님한테 답장이 올까? 그래서 이분은 결국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연락 시도를 합니다. 마음 고백을 해요. 자, 제가 두 분의 만약에 정말 사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거든요. 두 분은요, 우선은요, 되게 흥미로운 게 속궁합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두 분 자체가 에로틱한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두 분이 만약에 연애하고 사랑하시면요, 너무 달달해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고 로맨스적이고 친밀한 그런 연애와 사랑을 하십니다. 좋은데 많이 놀러가는 느낌도 들고요.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려고 한대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속궁합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국은 속궁합적인 관계를 막 하게 되시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좀 누군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좀 한쪽이 유달리 속궁합을 많이 중요시하는 느낌이 있고, 한쪽은 그거에 맞춰주느라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한쪽이 좀 과하게 그거를 요구하거나 그걸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이 연애하시는 모습을 본다면은 분명히 그래도 서로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느낌이 있는데, 좀 한쪽이 유달리 좀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 아까도 왜 이 상대방분 연애 성향이 좀 누가 나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은 누군가한테 잘 맞춰주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 상대방이 만약에 속궁합적인 걸 중요시 여긴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속궁합적인 거에 대해서 막 요구를 한다거나 맞춰달라고 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걸 안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맞춰주려고 한다. 근데 좀 약간 정말 관계 자체가 한쪽이 약간 갑의 느낌이 있고 한쪽은 을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을의 느낌이 여러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제너럴이라서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과의 한 달, 두 달, 세 달의 흐름을 봤는데요. 우선은 한 달 안에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엄청 훔쳐보고 염탐합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자인지,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카톡 프로필 사진이라던가 엄청 훔쳐봐요. 그러다가 두 달째에 두 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일이 있는데, 그때 괜한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오해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다른 이성이 막 이제 좋다고 막 이렇게 들이대서 갑자기 삼각관계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두 달째 두 분이 분명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같이 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조금 서로 오해하거나 조금 다투거나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고요. 3개월 차는 그런 어떤 소란스러움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한쪽이 계속 한쪽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어필을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연락해오는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오는 시점은 2달 차의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랑은 항상 희생과 같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포기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얻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는요, 그게 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얻으면 그 대신 잃는 게 분명히 생기는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100%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얻으면은 반드시 잃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생각해 보시래요. 자, 여러분들이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의 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면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의 답이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의 꿈이 저는 결혼이 아니라 저는 물질적인 성공이고 제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대박 나는 거에 한다면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대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이 왜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많이 도움됐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간을 보고 있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찔러보는 듯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성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희열도 느끼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여러분들의 신경을 계속 빼앗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는 되게 고맙고 행복한 일이긴 한데 또 화가 동시에 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애매하게 찔러보고 다가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염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왜 나를 찔러보지? 뭐 하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상대방 속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반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자꾸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들을 염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곁을 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보였던 어떤 태도들이 좀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무섭고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만 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염탐하는 이성이 몇 명이에요? 물었을 때, 한 명. 지금 나온 이분 얘기하는 것처럼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만 보면 웃어주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빠져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꾸 화가 난다고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칼을 왜 던져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티를 내는데 왜 여러분들이 칼을 던지시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상대방이 답답하다거나 뭐 그래서 칼을 던지시는 거겠죠? 어쨌든 이분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는데, 우선은 이분의 외모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날씬하고요. 그리고 본인을 굉장히 잘 꾸미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패셔너블한 느낌도 있고, 비율이 너무 좋고, 마른 체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밝다, 긍정적이다, 호감형이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는 웬만한 이성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외모다. 자, 이분의 성격을 봤습니다. 자, 이분의 성격은 되게 재밌는 게 자꾸 숫자 3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인싸의 기질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느낌?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격이 괜찮다, 사회생활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친절하고, 다정하고, 잘 어울릴 줄도 알고, 친구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사교성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분의 연애 성향은 근데 좀 성격과는 다르게 까다로움이 막 느껴져. 까다로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성이 나타나면요, 그 이성한테 호감이 가도 처음부터 뭐 엄청 잘해준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성을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 이성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해칠 여우나 늑대는 아닌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애 성향이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두고 알아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정말 나한테 아무런 해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선호하는 그 성향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 나랑 굉장히 닮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은 왜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나랑 비슷한 거, 아니면 나랑 생각이 되게 비슷해, 나랑 취향이 굉장히 비슷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해,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상대방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술가를 선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취미나 활동이 어떤 특정한 걸 좋아해. 그러면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까다롭고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좋아할 확률이 높다. 자, 우리 샤넬님도 궁금해서 제가 열어봤거든요.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이분과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인지, 이상한 부분은 없는 건 아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인성은 바른 사람인지 많이 알아보신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만나시려고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은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냥 사귀고 만나시는 분들도 은근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왜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끌려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좋아해야지만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면 정말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좋아서 사랑하는 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축복이에요. 제가 봤을 땐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철학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사랑을 하질 않아요. 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혼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혼자 계실 확률이 조금 높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들 역시 쉽지 않고 많이 까다로운 일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좀 본인이 선택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만나려고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혼자 계실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아까 나왔던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 이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봤거든요. 자, 이 이성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카톡이나 문자 같은 연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걸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현재 염탐하고 있는 이성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해야지만 만나고 사귈 수 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느끼고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소극적으로 카톡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차갑게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흥미로운 게, 만약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연애를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 보세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계속 좋아해서 쳐다보는데, 우리 샤넬님은 이분한테 이렇게 무섭게 경계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써요. 근데 그게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안전한 거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거부나 거절을 당하지 않을 거리에서 계속 어필을 해요. 나의 매력, 나의 능력, 나 좀 봐줘. 내가 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거, 나를 좀 봐줘 하면서 계속 어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그냥 즐길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 받아들여서 연애를 하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연애 모습은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상대방의 관심과 뭔가를 끌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는 느낌, 그리고 몰래 훔쳐보는 느낌, 몰래 염탐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즐기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즐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랑 만날 생각은 없어 라는 느낌이 너무나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개월, 2개월, 3개월 흐름이 딱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나옵니다. 자, 1개월 안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너무 막 좋아서 염탐하고 훔쳐보는데 한쪽은 계속 뭔가 상대방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보세요, 흐름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어떤 이성이 있긴 있지만 이 이성 자체를 우리 샤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귀한 타이밍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사랑이 도착할 타이밍이란 걸 믿으시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끌어당겨질 것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연애 성향 봤을 때 좀 여러분들 자체도 연애랑 사랑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한 느낌이 계속 묻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좀 아유, 연애 그딴 거 개나 줘,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 없어, 다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이 나타날 거야.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을 만나서 나는 정말 진짜 사랑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연애에 있어서 어떤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좀 기도를 하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랑을 끌어당기는 기도를 하셔라. 종교가 있으시다면은 뭐 하나님,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셔도 되고, 종교가 없으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조상신한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저 정말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정말 이상형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조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어떤 여자가 공중에 있는 줄 위에서 위태롭게 걸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나요. 지금 보시면 어떤 남자가 빨간 커다란 새 위에 앉아서 그 새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뭔가 두 분이 많이 다르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어떤 경제력이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크기부터 너무 다르잖아요. 게다가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성이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그 이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상황으로 느껴져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족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거에 되게 흡족해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고민도 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매여져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배가 있어요. 그 배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배를 손에 쥔 채 어디로 향할지 고민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그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제너럴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상대방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앞에 서면 이 사람은 작아진다. 나의 존재가 너무 작아지고 볼품이 없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 이 상대방의 마음속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그렇고 배가 나옵니다. 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의 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배를 쉽게 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상대방은 이 사랑의 배를 너무 어렵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지금 자기의 사랑의 배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의 사랑의 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요, 두 분이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엄청나게 부자거나 아니면 나이가 엄청나게 어리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은 차이가 느껴져요. 예.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성, 네,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이성과 여러분들은 현재 좀 연락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그 연락의 매개체가 핸드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연락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한테 많이 화가 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이 계속 연락을 하고 한쪽은 계속 씹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연락에 화를 낸다거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성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성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과 실제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이성처럼 느껴져요. 자, 이 이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봤는데요. 우선은 외모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우선 몸매의 비율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고요. 피부가 하얗고 깨끗합니다. 몸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아한 느낌,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풍기는 이성입니다. 본인의 외모가 뛰어난 것에 비해서 본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본인의 외모가 별로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다고 생각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는 많은 이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외모라고 나오고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 이분의 성격은 겉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침착하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성격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 자체는요, 뭔가 생각이 많다거나, 뭔가 약간 공상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생각보다 사천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고 착한 느낌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느낌, 뭔가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뭔가 상상하는 거, 공상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연애 성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인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데요. 첫째,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다면 키 큰 사람을 되게 선호한다거나 내가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되게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연애 성향은 본인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화 소통이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도 좋아하고 이러는 성향을 되게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뭔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취미를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똑같이 나랑 같은 분야를 좋아할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랑 굉장히 비슷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취미라던가 어떤 분야, 일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연애 성향이 다만 조금 단점이 있다면요.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면은 갑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관계에 대해서 둘이 이렇게 대화 소통을 할 때 내 말이 옳아. 그러니까 네가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닌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좀 갑질이 심하거나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맞춰주길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미안한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 얘기하면요. 이분은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나중에는 함께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맞춰주고 서로 도움이 되려고 하고 사랑을 잘 쌓으려는 연애 성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어떤 포인트다. 왜냐면 가끔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게 대화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 너무 갑질하는 거야. 너가 왜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 말이 맞으니까 너가 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생각해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은 조금 처음에 막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좀 좋게 서로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맞춰갈 수 있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선은 굉장히 여러분들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본인이 굉장히 잘나신 분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잘나시고 본인이 되게 뭔가 매력이 많으신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연애에 별로 관심 없는 느낌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은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하니? 그러고 말아버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연애에 대해서 애초에 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혼자 있어도 너무나 충분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너무나 충분하실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누군가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연애 성향 자체가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아 자만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현실 자각 타임을 갖고서는 막 인연을 찾으러 다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너무 행복한 거야. 혼자서도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중요성을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을 찾으러 다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일부러 이렇게 단정해버린다거나 좀 무시한다거나 누가 여러분들 좋다고 하면은 아니면 애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애인을 챙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내 일이 중요해. 미안한데 내 어떤 그런 게 중요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연인한테 되게 소홀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그 연인이 만약에 떠나면은 막 뒤늦게서 정신 차리고 막 붙잡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은 너무 자만하지 마셔라.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연애 성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 그 이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봤는데요. 이 사람이 엄청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엄청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밤이면 밤마다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훔쳐봐요.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훔쳐본다는 건 어떤 분들은 진짜 집에 가까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직장이라던가 어떤 모임에서 근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훔쳐보다가 이 사람이 계속 뭔가 멀리서 시그널을 보내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시그널을 못 알아차리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단념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우리 샤넬님이 알아봐주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가 단념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일 행동력이 되게 미미하다? 되게 미미하고 되게 좀 너무 수동적이다? 수동적으로 행동해놓고서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수동적으로 나오고 시그널을 주지만 그거를 우리 샤넬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분이 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연인이 돼서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잘 연애를 하는지 봤거든요. 자, 두 분은 만약에 서로 이제 연인이 되면요,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 있고, 서로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만나는 느낌이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뭔가를 같이 할 때 시간을 잘 보낼 수는 있는데, 이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같은 일을 한다거나 같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통의 취미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시간을 잘 보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자체가 뭔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자체가 각자의 삶이 소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분 자체가 좀 많이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다거나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두 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돈을 번다거나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같이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모습은 나빠 보이진 않는다. 서로 계속 좀 서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서 나름 잘 만난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분과 여러분들과의 1개월, 2개월, 3개월 흐름을 봤는데, 우선은 1개월 안에는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서로 연락을 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한쪽에서 분명히 연락을 하거나 해올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혹시 관심이 있는지, 만나볼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든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든지 간에요, 분명히 이걸 알아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요. 그리고 2개월 차에는 두 분의 밀당이 어마무시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바로 막 이렇게 빠르게 사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밀당을 해요. 그리고 한쪽이 되게 뻣뻣하게 나올 거예요. 한쪽이 굉장히 무겁게 나올 거예요. 이 석고상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에 되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3개월 차에 두 분이 결국 만나서 이렇게 애모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넘어오게 돼 있다. 넘어와서 여러분들의 품에 안기게 돼 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에 소박한 즐거움을 찾으시래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이 함께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이 고귀한 타이밍이래요.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사랑이 도착할 것인데 지금 고귀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은 잘 될 인연이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이어질 인연이라는 거고, 그게 진짜 몇 주 안에 그럴 일이 있나 봅니다. 방금도 한 달 안에도 두 분이 뭔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촉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주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시면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과 잘 되고 싶고 정말로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명상, 시각화, 기도 학원을 하세요. 끌어당기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몇 주 안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고귀한 타이밍에 연애 타이밍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셨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하신 분들인 상태로 보인다. 근데 제 영상을 왜 보시는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한 마음은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애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요, 낮과 밤이 자꾸 교차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굉장히 밝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는 뭔가 어둠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남들한테 비춰줄 때의 모습은 굉장히 밝고 유능한 모습? 내가 이렇게 사랑도 가졌어. 부도 가졌어. 다 가졌어. 과시하는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혼자 계실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늘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 충족을 못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충족이 안 되시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집에 이렇게 꽃이 활짝 폈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걸 이루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공허해요. 뭔가 외로워요. 뭔가 음울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대상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대상 역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샤넬이가 나한테 항상 화가 나 있어? 샤넬이가 항상 나한테 침울한 모습을 보여줘? 샤넬이가 나한테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줘? 샤넬이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열쇠를 가진 건 여러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쥐고서는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애인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 두 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행복하지 않은 느낌? 뭔가 각자 따로의 느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은요, 있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뭔가 말이 없어지고,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도 뭔가 음울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무섭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은 여러분들이 헤어지자고 얘기하신 분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헤어져. 우리 이혼해. 이제 난 너가 이제 질렸어. 이제 너랑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우리 샤넬리께서 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이다. 자, 한번 맞는지 볼게요. 외모서부터 성격까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외모는요, 굉장히 너무 사랑스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라면은요, 정말 멋있고 잘생겼고요. 여자분이라면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신 분이에요. 몸매가 굉장히 뛰어난 느낌과 함께 새끼가 막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섹시하다. 뭔가 몸매가 너무 좋다. 몸매가 너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는 이성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거든요. 이분의 성격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본인이 받은 상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 감정 표현 안 해요. 감정을 많이 숨겨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회에 나갈 때,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그 사회성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확률이 높지만 이 사람 자체는 성격이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침울한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고 집에 있으면 계속 누워있다거나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사람을 믿지 못한다거나 막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일에만 매진한다거나 일에 중독되어 있다거나 일로서 자기 존재를 부각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지금 이런 이분의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할 확률이 높지만 실상 이분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연애 성향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멀리하는, 그래서 만나면 좀 많이 싸운다거나 만나면 많이 대면대면 하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 성향은 본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본인과 비슷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말이 없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피형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회피형인데 회피형한테 굉장히 끌려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조금 솔직하지 못하고 누굴 만나도 오래가기가 좀 어렵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좀 바람을 피는 느낌도 있어요. 원래 회피형 중에 바람둥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과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만 만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우리 샤넬님들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만약에 연애하고 사랑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많이 본인이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 상대방과 잘 만나려고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만나고 사랑했을 때 그 상대방과 뭔가를 조율하고 뭔가를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본인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무조건 나예요. 나의 행복,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행복, 나의 어떤 물질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인 게 더 나으실 것 같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아가 강하고 너무 본인한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존재감이 작아집니다. 존재감이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잘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조금 상대방을 좀 자꾸 주눅들게 한다거나 상대방한테 좀 약간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왜 너는 만족하지 못해?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나는 너한테 이만큼이나 해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만큼을 못 해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랑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속에 본인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그릇을 많이 키우셔야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 좀 평등하게 아니면 그 사람이랑 함께 하는 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찌됐든 아까 그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 자,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애정 표현을 하지만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멀어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되게 좋을 때도 있겠지만 좀 싸울 때가 많고 갈등이 많을 때가 많아서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요.
실제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봤거든요. 자, 실제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역시 한 달 안에 여러분들한테 그 상대방이 좀 그래도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달래주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분이 막 노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아주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제가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면 어떤 모습으로 연애를 하는지 물어봤는데 두 분은요 되게 흥미로운 게 처음에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사랑을 완성해버리세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처음 만나자마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시면요. 정말 빠르게 연애하시고 정말 빠르게 결혼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빠르게 관계가 깊숙이 진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의 흐름이 두 분이 함께 하는 게 좀 뭔가 많이 없어지고 각자 따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느낌 아니면은 다른 이성들을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빠르게 사랑을 완성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빠져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말 막 뭐 진짜 만난 지 3개월 만에 막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빠르게 식어요. 그래서 빠르게 또 이혼을 해요. 이런 분들 분들 중에도 진짜 많잖아요. 저는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는데 박상아 씨? 박상아 씨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또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연애 성향의 느낌이 솔직히 여러분들 이분과의 관계에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는 되게 빠르게 뭔가를 완성하고 서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축복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각자 뭔가 외도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뭐든 빠르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관계든 뭐든 빠르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최소 1년은 지켜보시고 결혼하셔야 된다. 최소 1년. 더 길면 더 좋아요. 왜냐면 평생 살 사람인데 진짜 1년은 두고 봐야지 막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이 상대방과 만나게 되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응?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그 사랑의 불꽃을 항상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미 애인이 있고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과 그 사랑의 불꽃을 계속 활발 피어오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잡은 물고기이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흥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불꽃은요, 서로가 계속 피어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한번 맛봤으니까 이제 흥미 없어. 이미 내 거니까 흥미 없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불꽃을 항상 살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은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데, 그게 저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래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믿으시래요. 사랑을 믿으셔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 사랑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무엇이 잘못인지 좀 되돌아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금 너그러워지시고 양보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됐길 바라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 5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 때문에 언짢거나 화가 나신 분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있으신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대상이 없는 느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애매하게 행동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썸을 타거나 애인이신 분이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만든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내가 혼자인데 혼자인 게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희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벌여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너무 특별하고 매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정말 이렇게 배라는 게 원래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나무에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샤넬님이 그렇게 자기가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관심 없어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혼자거나 아니면 애인이 있거나 뭔가 좀 약간 갈등이 있다거나 좀 뭔가 서로 대면대면 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싸웠거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몰래 훔쳐보는 이성 있다고 나옵니다. 방금 여기 나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최대 7명이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대요. 그 중에 유의미한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인 사람인데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만둬야겠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샤넬님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싸운 사람, 헤어진 사람, 여러분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이분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는데요. 우선은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무슨 영화배우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기셨고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시고 굉장히 아름답고 잘생긴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분을 많은 이성들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거절할 분은 없어요. 다만 조금 이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됐고 도회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외모는 굉장히 출중하시고요. 자, 성격을 봤는데 이분의 성격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울함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헌신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약간 그러니까 밝기만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검은 천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우울함이 있다거나 뭔가 어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격이 평소 생활하실 때는 무던해 보일 거예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여인이 검은색 옷을 뒤집어 쓰고 사막을 건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분은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연애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안정형이라고 보여지고 이분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그 상대방과 잘해보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는 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 자체가 외모도 뛰어나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꽂히기 때문에 이분 그 상대방 역시 꽂힌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도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저는 이분의 연애 성향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만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연애 성향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궁금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예쁨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거나 그 상대방을 홀리기 위해서 본인의 외모라던가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거나 처음에 굉장히 노력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금방 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은 애를 쓰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는 느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꽃을 많이 보여줬는데 왜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해주지 않지?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사랑에 막 열정을 쏟는다거나 너무 과하게 상대방한테 잘해주려고 한다거나 그러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거, 서로 좋은 어떤 경험을 쌓는 거에 맞추시는 게 어떤지. 여러분들 자체가요, 너무 처음에 열정을 쏟다 보니까 너무 빨리 삐지는 느낌도 있고요, 너무 많이 실망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사랑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외모 같은 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인 거고, 뭔가 그러니까 두 분만의 교감? 두 분만의 마음 통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겉핥기식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어떤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어장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거, 내가 왜 이렇게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내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만 신경을 쓰지 라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예뻐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가 잘생겨야지만 상대방이 좋아해 주겠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예쁘고 잘생기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반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뭔가가 그런 게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뭔가 내면이 많이 공허하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찌됐든 그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그 이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봤는데, 이 이성은 계속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훔쳐봐요. 그리고 엄청나게 훔쳐보면서 좋아하기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신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은 계속 반해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능력에 계속 반하고, 그러니까 계속 훔쳐보기만 할 뿐이지 다가가진 않는 것 같다? 라는 흐름이고요. 만약에 두 분이 연애하고 사랑하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연애하고 사랑하시냐. 자, 두 분은 빠르게 관계를 갖게 된다거나 속궁합을 갖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갑자기 두 분이 빠르게 관계를 갖거나 빠르게 사귀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난 이유가 좀 위험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진다거나
사이가 좀 애매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거나 바람을 서럽힌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을 받고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특히 우리 샤넬님이 좀 약간은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시고 처음에만 열정을 쏟아붓고 그게 좀 지속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의 어찌됐든 이런 만남의 모습들이 좀 이례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뭔가 되게 얕은 느낌도 많이 들고 너무 약간 석공합적인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달 두 분의 흐름을 봤을 때 두 분은 한 달 안에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들 몰래 만나는 느낌도 있고 여튼지 간에 두 분이 분명히 만나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거나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차에는요, 갑자기 또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좀 애매해져 버린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그러다가 또 세 달 차에는 굉장히 또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런 느낌으로 흐름이 흘러가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래요. 그 기회를 그 사랑의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의미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고 믿으시래요. 그러니까 이런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 진짜 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조언인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 몇 달 안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랑할 기회가 나타나니 여러분들이 믿으셔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애가 되게 잘 풀릴 거라는 조언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어떤 연애 성향이라던가 상대방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